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사실 어떤 때에는 하루를 견딘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하지만,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도 정말 대견하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동안, 정치권에선 오늘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이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전달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달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조응천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과찬이 너무 심하시죠. 아니, 진짜예요. 아니, 확 땡기시는 게 있는데. 아니, 요새 보면 역시 오늘도 지금 뭐 통일교회가 후원을 했다 뭐 이런 정치인들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통일교 이 문제. 뭐 정치권의 속설상 네. 뭐 종교단체로부터 돈을 받으면 거기 뭐 수사하기가 극히 힘들기 때문에 별탈 없다. 예. 라는 그런 속설이 암암리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별 경계하지 않고 좀 선의로 받았던 것들이 이번에 통일교 내부에 또 지금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윤영호 본부장과 한학자 총재 사이에 뭐 재수의 딜레마 같은 것도 지금 있고 하면서 그 내부 얘기가 이제 자꾸 원래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 흘러나오니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정치인들이. 옛날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게 한 사람 이렇게 딱 잡아 넣으면은 아니면 두 사람 잡아 넣으면 그때는 아마 사람들이 전부 그냥 술술 다 불게 돼 있나 봐요. 아니 이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윤영호 본부장이 계속 어떻게든 그 통일교 메인스트림 쪽하고 스탠스를 맞추려고 했었는데 그 자꾸 꼬리 자르기를 당하니까 아유 그러면 뭐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태도가 바뀌었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특검 얘기 나오는데 그죠? 네.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하고 아마 이게 제가 볼 땐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진 그렇죠. 이후로는 처음일 텐데 그렇죠. 이거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같이 추진하고 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쪽도 예, 뭐 전현직 주로 전직이죠. 그렇죠. 뭐 어쨌든 접촉한 흔적들이 좀 있고 앞으로 돈 받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 이거 우리가 주도로 할게라고 하기도 조금 명구스러운 상황이고 개혁신당은 거기에 아무 관련이 없지만 예, 의석수가 3석밖에 그렇죠. 안 되는 예. 뭐 아주 미니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그 돌파구를 내기에는 사실은 당력상 좀 부족하고 하니까 명분 있는 쪽과 세력 있는 쪽이 합쳐가지고 이걸 한번 끌고 가보자. 이건 또 충분히 특검거리가 된다. 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위주니까 설령 그 과정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아군이 뭐 좀 사상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감수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특검이다. 그러니까 그 명징하게 기치는 개혁신당이 세우고 국민의힘은 그 세력으로 이제 좀 힘을 몰아주고 뭐 이게 지금 양쪽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침에 어느 라디오 방송 가서 뭐 선거연합 같은 거 꿈도 안 꾼다. 그러니까 이런 특검에 대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합작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뭐 세석하고 예? 거의 뭐 107석인데 지금 이 107석하고 합해봤자 110석. 110석밖에 안 되는데 특검 못 하잖아요. 민주당이 반대하면. 못하죠. 그렇죠. 근데 특검을 이렇게 하려고 막 한다라는 건 진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론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논리적으로는 맞고 명분으로도 맞죠. 지금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려가지고 명분으로만 따지면 예. 민주당에서 미는 게
그 3대 특검 이 소출이 별로 안 나왔다. 예, 생각보다. 이거 한 번 더 털어야 되겠다. 종합 특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선물 세트도 글쎄 아니고 말이에요. 2차 옛날에 종합 특검을 하겠다. 저는 아직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특검 요번에 3개를 동시에 돌렸는데 하나하나가 역대 규모가 최대급이고 그렇죠. 예산도 엄청 들어갔고 기간도 6개월씩 이렇게 세게 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특검 끝나고 나면은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가가지고 국가에서 그 루틴하게 운영하는 수사기관이 이걸 담당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걸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소권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뜯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특검은 그 명분이라면은 국수본이란 게 있으니까 거기다 줘야죠. 그렇죠. 그 수사해라. 근데 이거는 못하겠다. 이건 특검이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란 걸 왜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 반면에 통일교 특검이란 거는 그건 또 수사 중이니까 기다려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검이란 것이 주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아주 예외적으로 예. 또 특별한 경우에 한해하는 게 특검이에요. 근데 이거 같으면은 어쨌든 지금 출범한 지 6개월 조금 지난 정말 쌩쌩한 현재 권력과 관련된 여당 쪽이 주로 돼 있고 더군다나 특검이 이걸 넉 달이나 뭉개가지고 사건이 안 됐다는 특이한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특검할 명분이 차고 넘치죠.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그 뭐 의회 폭거에 맞서가지고 계엄을 했다는 분이 계엄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대표로 있고 그것도 뭐 난교가 어떻고 하는 분이 파문당했다 돌아와가지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하고 있고 옆에서 뭐 엄청 세게 말씀하신 분이 국민소통위원장까지도 지금 맡고 있고 거기다가 그래도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은 그 전직 최고위원을 2년. 그 감사위에서 예. 2년 당권 정지를 때리고 예. 완전히 계속 거꾸로 가니까 지금 그 스피커가 좀 오염이 되니까는 저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 공감을 얻지 못하죠. 아니 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예 진절머리가 나니까 이게 말에 힘이 안 실리는 거죠. 예. 진절머리.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어제 특검보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건데 그 뭘 망쳤다고 보세요? 뭐 의원님은? 나름의 계획이 다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때 당시를 반추해 보면 어떻게든 그때 뭐 명품백이라든가 뭐 도이치라든가 이거 이제 검찰이 대충 수사해 가지고 무혐의로 떨고 그리고서는 뭔가 국민들한테 어필할 만한 아이템들을 뭐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진짜 그렇게 했다면 정말 V제로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때문에. 아니 저는 그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했다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근데 그 지금 어쨌든 이 통일교 특검 여론 조성은 최소한도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이게요 지금 계속 뭐 누가 뭐 후원금을 받았네 뭐 부산시장이 뭐 6번인가 축사를 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로비잖아요, 로비. 그렇죠. 돈이 가고 청탁을 받고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축사를 했다, 뭐 그건- 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가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 특성상 예, 그 뭐 계좌로 갔을 리도 없고 수표로 갔을 리도 없고 현찰로 갔을 건데 그렇죠. 현찰 같으면은 뭐 내부에서 뭐 흔적이 빗장이 나온다든가 예, 문자 메시지가 있다든가 혹시 녹취가 있다든가 현금 일렬 번호 적어두면 그거 나중에 증거 되나요?
1년 번호는 뭐 가능할 수도 가능하죠. 있죠.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방증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거진다 부합하고 또 그 전후해 가지고 그 정치인이 그 관련된 언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모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당장에 윤영호 본부장이 또 지금 말이 좀 바뀌고. 말을 좀 바꾸면서 어떻게 하면 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거기에 전력을 다하는 걸로 근데 그분 보여지는데 잘하면 그저 집행유예 나오죠. 예. 왜냐하면 4년 구형이 됐기 때문에 뭐 반절 나온다 그러면 2년에 3년. 그러니까 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예. 뭐 그거 정도를 지금 노리고 왜냐하면 이거 꺼내버리면 그렇죠. 폭탄 터지면.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그렇죠. 무섭잖아요. 예. 꺼내버리면 뭐라도 잘라야 되는데 자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기도 그 피가 튀니까 이제 그걸 앞뒤를 재는 거겠죠. 근데 경찰이 말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있냐? 제 계획은 없어요. 예. 옛날에 드루킹 사건 예. 처음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연루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결국은 허위범 특검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그렇습니다. 났잖아요. 이춘석 의원 본회의장에서 예, 예. 그죠? 탈당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게 8월 초에 이제 뭐 전담팀 꾸려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사한다 그랬죠. 예. 지금 5달 다 돼갑니다. 아하. 또 제 기억으로는 그 대장동 사건 예. 항소 포기한 거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예. 정성호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권력형이거든.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서초 경찰서로 내려보냈습니다. 사건 안 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다시 서울지방경찰서로 끌어올리긴 했는데 아무 얘기 없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상대로 뭐 한덕수 전 총리하고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다. 서영교라든가 부승찬 의원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석 달 지났는데 고발인 조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제 기억으로 제가 그래도 법조한 지 한 30년 넘어가는데 한 번도 살아있는 권력과 맞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통일교 사건. 이거 경찰이 과연 할 것인가. 경찰이 지금 정말 절호의 찬스거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동안에 안 맡겨줘서 그렇고 검찰이 다 가르쳐서 그렇지 우리 진짜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줘야 검찰개혁의 정당성도 생기고 앞으로 중수청이 생기든 국수본이 계속 가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명분을 가지게 되는데 국민적 지지를 갖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어저께 압수수색 갔는데 전 의원 뭐 문구라고 잠그고 2시간 동안 뭐 파쇄기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 의원이 그 안에 있었다며요. 있으면 그냥 그거 하면 됩니다. 본인이 있는데 들어가 있어야죠. 파쇄 못하게 했어야죠. 이거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의혹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아참. 그리고 요새 어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업무 보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조금 제가 눈여겨본 게 딱 2가지예요. 환단거리 물론 이제 당연하고 그거 말고도 이 탈모 이거 건강보험 적용 문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명 치료를 중단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 근데 이거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연명 치료 중단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처 업무 보고는 이제 되게 연초에 올해 우리 부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파트에 중점을 주고 하겠고, 특히 대통령의 뭐 대선 공약이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로 올라온 것 중에 우리 부처 관련된 거는 예. 요런 건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줄기를 잡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왔고요. 예. 근데 부처 그렇게 보고하면은 그 큰 줄기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지연 말단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혹은 지지자들이 뭐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예.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톡톡톡 던지는데 지금 큰 줄기를 잡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런 것들만 예. 저 가지고 막 계속 말을 물고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공무원들은 정말 주된 거는 놓치고 그런 데에서 우리 장관이 우리 청장이 낭패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상 질문을 뽑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거는 못하고 그렇게 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까. 근데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더 재밌지 않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잔혹하다, 가혹하다. 왜? 거기서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장관이고 사장이고 청장이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잡아 비틀고 꼬집고 후벼 파면은 어떻게 대항을 못 하잖아요. 반박을 못 한다고요. 예. 그 범위 내에서 뭐 아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밖에 할 수 없잖아. 소극적인 예. 부인.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무기가 평등하지 않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마구 내려꽂는데 그것도 지연 말단적인 걸로. 거기다가 그 대통령이 얘기한 게 가장 나쁜 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난 그건 대통령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 반사. 예, 예. 지금 묻는 거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한쪽 면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 팬덤 쪽에서는 굉장히 통쾌하겠죠. 근데 이게 마치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한테 사자가 달려드는 그런 것 같은 저는 현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하고 거의 이제 막 이 한판 벌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하고 이렇게 붙는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측면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꿀밤 줬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지 또 뭐 돌아가지고 궁시렁거리고 뭘 중얼중얼 대고 있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비상이 걸렸겠죠. 이 학생가 저게 진의 업무가 아니란다. 관세청구라는데 찾아봐. 어떻게 된 거야. 뭐 좀 확인을 몇 개 해가지고 카운터 할 걸 갖다가 아마 시켰을 겁니다. 그 찾아가지고 이제 에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너 뭐 반값도 못하는데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아니 이거 조금 좀 하여간 이거 보면서 좀 놀랍다. 가학적이다. 가학적이다. 남들이 괴로워하는 거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것처럼 재밌지 않냐. 특히 이제 그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전 굉장히 놀라요. 저는 뭐 연명치료 중단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건 차원이 또 다른 또 문제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사람의 목숨값을 뭐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이게 사실 병원도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네. 더불어민주당 위헌 논란 제거했다, 그리고 순한 맛에 제거했다고 보십니까? 이 헌법 27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해져 돼 있어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2018 헌바 209401 사건, 헌법 소원 사건입니다. 특가법이 위헌이다라고 헌법 소원이 들어온 사건인데 이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 1항에서 말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거는 당의 개별 사건 담당 법관이 법규범에 의해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후에 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주로 이제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관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관여를 하고 외부에서 왜 하냐?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하죠. 근데 그거 없앴잖아요. 없앴더라도 이거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후에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 2018년도 결정 법규범에 의해서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사후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사전은 뭘 사전이라고 하느냐? 적어도 기소 전에는 이 법이 만들어졌어야 되고 기소 이후에 이 법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참 1심 재판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막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건 사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외부에서 하건 뭐 어쩌건 간에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해가지고 입법으로 별도의 재판부를 설계해서 만들어가지고 강요하면은 이건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그리고 사실 그 법에선 과거 판례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례라 그럽니까? 뭐 과거 뭐라 그래요? 헌법 결정례. 결정례. 예. 그 결정례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이게 그 헌법의 정한 법관은 뭐고 법률이 정한 법관은 뭐다. 예. 이거는 뭐 시대가 바뀐다고 바뀔 성질의 그렇겠죠. 것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만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혹은 국민의 측이나 뭐 이거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원래는 그죠? 위헌 제청을 하면 피고인 쪽에서 예.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하죠. 예. 그러면 담당 재판부에서 그 신청을 보고 내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예. 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합니다. 예. 그때부터 정지가 되는데요. 그 추미애 그것도 정지시킨다는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진행된다는 건데 예. 이건 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건 양심에 따른 심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보기에는 저 법이 위헌인 것 같은데 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래. 근데 나는 이거 위헌인 것 같거든? 그 이거 적용하면 안 맞아. 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가르마를 타기 전까지는 재판을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양심에 따른 재판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위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울면서 그냥 하라 이 얘기인데. 그렇죠. 그죠? 그건 공산당 재판이죠. 그게 참 그래서 이것도 위헌이다. 네. 이런. 하여간에 예. 검찰은 예. 법률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법만 바꾸면 돼요. 근데 헌법은 법원은 헌법 제5장 법원이라고 독립된 장을 갖고 있고 철옹성처럼 완전 아이언돔을 다 쌓아놨습니다. 여기 조금이라도 뚫고 들어가려면 다 튀겨져 나가요. 다 위헌이에요. 이거는 개헌을 하면서 빵꾸를 내야 되는데 예. 세상에 상권 분립을 헤쳐가면서까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정치권은 절대 법원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게 87년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뭐 직위원 재판장이 뭐 침대 재판을 하니 뭐 개그 재판을 하니
그거는 그 양심에 따라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비두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으세요? 누구요? 민주당이 뭐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불안해서 그렇다고 보세요? 우선 이게 불법 계엄은 예. 맞는데 맞죠. 이게 내란으로까지 과연 그러면 연결이 잘 되느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몇 시간 정도 한 거 가지고 국헌문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어영부영 총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폭동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직위원장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소지가 농후한데 12.3 계엄 다음 날부터 내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년 넘게 내란을 계속 돌려왔잖아요. 네. 근데 내란 본류 재판에서 그게 깨져버리면 이 이재명 다섯 개의 재판을 정지시키고 굴러가는 이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그렇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국민의힘도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은데. 감이 떨어져도 이 바구니가 좀 커야 되는데 구멍이 숭숭 나가지고 감 떨어지니까 다 빠지고 있어. 알겠습니다. 아유, 저희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아유, 뭐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저희가 얼마나 고마운데.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무슨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저희가 듣는 그런 시간이죠. 지금 오늘도 굉장히 젊은 정치인 두 분입니다. 저는 사실 근데 솔직히 젊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젊고 나이가 젊고 적고 이거가 중요한 것보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두 분은 마인드도 젊은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셨죠? 이지혜 전 부대변인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의 이민찬 부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양복 안 입으셨네? 네, 오늘 좀 더 아유, 좋아요, 좋아요. 캐주얼하게. 아, 네. 그럼요. 아니 요새 누가 그러더라고. 네. 잘 나가는 사람은 양복을 안 입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그 어떤 분이 세탁소에 양복을 맡기러 갔는데 네. 세탁소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얘기를 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양복 계속 입고 다니기로 했어요. 자, 근데요, 이거부터 얘기를 하죠. 머리 숱은 많으시니까 네. 해당은 없을 것 같고, 이 탈모 뭐 건강보험 적용 이거 어떻게 보세요? 건강보험 적용이라 이게 지금 이 업무 보고부터 좀 규정을 하고 가고 싶은데 지난주부터 이제 기관장들 불러놓고 기강 잡기다 뭐 이렇게 말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개적으로 어떤 일들이 업무 보고 때 이루어지는지 이 대통령과 이 기관장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어떤 내용의 어떤 형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로 이 업무 보고를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사실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잘 올바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세금은 잘 쓰이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탈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탈모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탈모를 고민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제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치료가 굉장히
뭐 험난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짜 그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전 대선 주자일 때 그 소확행이었죠.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에 대해서 공약을 하신 이후로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대통령이 되어서 요거 암 건강보험에 적용해보자라고 현실적인 대안을 논하기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랄까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니 난 진짜 이거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생존에 관한 문제다. 뭐 오케이 탈모 고민하시는 분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 나이 들면 머리 또 빠져요 이게. 예? 그건 뭐 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일단 궁금한 게 네. 그러면 머리 심는 수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머리 심는 모발이식, 수술하는 그것도 사실 의료보험 적용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외모 이런 것들이 요새는 경쟁력이고 생존. 오케이. 그럼 성형 수술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 안 그렇습니까? 코 높이고 쌍꺼풀 하고 그리고 막 이 턱광대 이거 깎고 막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논쟁적으로 방치되어 왔던 거예요. 이 문제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22년 대선 때는요. 짧게 한 줄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그런데 올해 25년 공약에서는 또 빠졌습니다. 왜 뺐을까요? 이런 논쟁이 붙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권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논쟁이 치열했어요.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이거를 해줄 것이냐? 그러면 건보 재정이 튼튼하냐? 우리 건보 재정 내에서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 부분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당시에 이제 공약에 넣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22년도에 포함했다가 25년도에 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건보 재정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과연 제대로 된 어떤 설명이나 설계 없이 그냥 업무 보고 자리에서 한마디 툭 던지듯이 이런 식으로 정책 추진이 되어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표가 돼요. 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근원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고 의석이 190석이 됩니다. 법률권이. 그러면 건보 개혁을 먼저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보 개혁, 지금 줄줄 새는 문제, 부족한 문제, 우선순위 문제 이런 개혁들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러고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특히 탈모 이런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단계적으로 좀 하겠다 이렇게 설명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 툭 한마디 던지고 이게 과연 정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남는 것이죠. 근데 진짜 사실 제가 이거 저거 한 게 지금 암 환우들 그리고 환우의 가족들이요. 이분들이 사실 지금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게 있고 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있거든요. 아직도 사실은 이 양성자 치료 지금은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는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안 됐어요. 왜 제가 잘 아냐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부분이 우리나라 물론 그때 당시에 양성자 치료기는 국립암센터 한 군데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내면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간 건 사실이고. 근데 이렇게 지금도요, 이게 뭐 중성자 치료기인가? 그것도 있고, 점점 이제 네.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외모에 관련된 걸 먼저 써야 되느냐? 사실 이런 얘기도 사실 되거든요. 이건 실질적 생존에 관한 문제고 이거는 좀 물론 고민은 많이 되시겠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이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될 수도 있고, 예전에는 결핵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또 그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거는 이런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개발 상황에 따라서 뭐 재정 문제에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그때 결정을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정책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을 혜택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 갈등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도 있고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정말 당장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 탈모의 의제를 던짐으로써 사실 탈모가 있다고 당장 어떻게 죽거나 목숨이 위태롭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슷한 뭐 어떤 효과라기보다 그런 타격을 입는 그런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또 많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부가 어떤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갈 수도 있고 물론 또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정말 탈모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진짜 죽고 사는 어떤 문제가 더 시급하니까 여기에 더 우리가 재정을 더 투입하자라던가 아니면 요것과 요거보다는 더 요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동시에 가자라는 의사결정을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논의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서 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요새 그 위고비인가 뭐 비만 치료제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사실 살 빼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걸 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게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지금 대통령과 이 설전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급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좀 예외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예외적이죠. 그러니까 이 방식 모든 걸 오픈하고 뭐 국민들께 다 공개한다. 그 방식에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각본 없이 모든 걸 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만기칠람을 하는 모습이 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특히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더 가혹하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보면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세관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다 오픈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점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제대로 모르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고 질책을 하고 모멸감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은 굉장히 옳지 않죠. 이 업무보고 자체가 그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만기칠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견을 전달하듯이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국정이 그게 그렇게 운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궁금하면 미리 그 부분을 조율하고 완성돼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대통령이 궁금한 거 한두 가지 물어보고 그러면 그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은 많은 정책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무조건 질책만 하고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대화 내용 중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추진한 게요. 공무원 복종 의무를 공무원 행정관에서 없앤다는 거였어요. 법에서 없애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오늘은 공직사회 공무원은 상명하복이 생존이다.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입장 자체가 굉장히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여러 가지 뭔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책은 하는데 결국 그 질책의 내용이 보면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그걸 아직도 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야?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정부는 뭘 한 거야? 여태 지금까지 내란 청산이라는 프레임만 씌우고 전 정부 탓만 했던 거야? 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지만 정책의 본질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설화만 남고 정책 혼선만 가중시키는 그런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차근차근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자면 6개월 동안 내란 얘기만 했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 전부터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권에 대해서 전 정권 탓을 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별로 나아지지 않은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보였던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라는 그 엄혹한 그 날부터 뭐 자영업자든 뭐 경제 상황이든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극복하고 회복하고 성장하자라는 지금 올라오는 과정인 것이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지나치고, 그리고 두 번째로 6개월 동안 사실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 6개월 동안 대통령이 12일 만에 취임 12일 만에 그 첫 외교 무대부터 시작해서 뭐 아세안이든 G20이든 우리나라에서 에이펙도 열렸고, 그동안 트럼프의 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도 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외교적인 우리가 대한민국이 K가 이렇게 회복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세계 질서, 세계 의제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아직 못했다고라고 평가하시는 건 좀 너무 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 이게 뭐 기관장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데 더 상급인 대통령이 야 이것이 궁금하고 대답해 봐라라고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굉장히 모욕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거나 대응하는 건 사실 그 기관장으로서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보고를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보고 이 답변의 정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어물쩍 모르는 것이 뭐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하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에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이 업무 보고 공개 스타일을 보면 아니 자기 일 잘하는 거 똑바로 자신감 있게 알려라라고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세요. 어디죠? 신안군 국장이었나요? 거기 뭐 일 잘하니까 뭐 불러서 일 시켜라라고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그 분야에서 잘 알고 대답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뭐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도 격려도 많이 하는 그런 업무 보고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학재 사장의 문제는 뭐냐면, 전 사실 이게 뭔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그런 길을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대드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상명하복이라기보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잘 살펴봐라, 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안 된다라고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는 안 되겠지만 사실 당신이 바라는 게 100이지만 여기 뭐 20은 뭐 보안상 안 되고 30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50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테니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어떤 기관장으로서, 그리고 그 직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고 임무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그냥 대통령에게 대드는 전 정권 인사라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본인이 그냥 정치적으로 뭔가를 얻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대통령이 이학재 사장한테 했던 주고받았던 문답 정체 영상을 보면 굉장히 고압적이었어요. 굉장히 고압적이었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조차 별로 주지 않았고, 답변을 왜 안 했습니까? 답변을 했죠. 그 부분은 관세청이 담당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일일이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게 전부를 다 검색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잖아요. 거기서 돌아온 답변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되게 지엽적인 이 한 사례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 대통령의 이런 업무 보고를 받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보면 환단고기, 인천공항에 어떤 10,000원짜리를 어떻게 은닉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또 어땠냐면 뭐 그런 얘기를 또 해서 대왕고래 얘기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대왕고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했던 사업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근데 이 정부에서는 그럼 어떤 구상을 갖고 있다는지가 다 빠져 있어요. 그럼 그걸 더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럼 대왕고래 이런 우리 동해에서 시추하는 이 과정에 전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럼 현 정부에선 자원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 석유 우리나라 자원 빈국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확보하고 100년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대환고래 하는데 왜 어떤 원가 계산도 안 했냐고 막 타박을 막 했어요. 원가 계산을 안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그 기관 실무진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주는 그 위압감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고 질책을 하는. 근데 그 사안이 알고 보니 다 전 정권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정치권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저는 자원외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통일교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통일교 특검이 지금 필요하다. 개혁신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데 민주당은 지금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통일교 관련해서 지금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통일교 그 기사뿐만이 뭐 아니라 매일매일 쏟아져요. 매일매일 쏟아지죠. 그 기사에 일단 절반 이상이 부산이고, 그 부산과 그 해저 터널, 그 부산 일본의 해저 터널 관련한 그런 한일 해저 터널. 죄송해요. 부산일본이라고? 한일 예. 해저 터널 관련한 내용이고, 그리고 예. 또 거기 누가 한학자 총재를 찾아갔다, 뭐 누가 누구를 만났다, 어디 행사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꼭 전재수 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부산에 많은 어떤 여야를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권 인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슨 통일교 행사만 간 사진만 어떤 뭐 발견이 된다고 하면 너도 그때 뭐 했는지 얼마 받았는지 입장을 밝혀라, 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통일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드러나서 알고 있는 것인데, 물론 뭐랄까 정통적인 종교는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권에 줄을 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음지로 양지로 이렇게 손을 뻗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즘에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다 정치권에 있어서 알겠지만, 이게 선거든 아니면 뭐 출마를 생각이 있든 정치인이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받고 지나치고 어디 초청받아서 뭐 어디 행사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점이 18년, 20년 뭐 이런 시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통일교가 막 어떤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뭘 어떻게 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뭐랄까 인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특히 부산 지역에서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좀 엮여 들어간 사진들이 지금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특검을 하자. 전 특검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가 이렇게 손 뻗어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너무 뭐랄까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그냥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발견이 돼서 망정이지, 그러지 않고 이런 일들이 또 더 몇 년 지속이 됐었다면 정말 뿌리도 뽑지 못할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 정치와 종교를 유착된 것을 빨리 좀 뿌리를 뽑고, 이런 것이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금지가 되어 있는 요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지금 우리 현행 법으로는 뭐 법인인가 재단이 해체가 됐죠. 아베 전 총리 그렇죠. 암살 사건으로. 한국법으로는 그게 해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그래서 특검이든 뭐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발본색원하고 절대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수세에 몰리니까 뭐랄까 저쪽 더불어민주당 이름 나온 통일교 특검하자라고 너무 정치 공세로만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리 이지혜 부대변인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처음 봤어요. 뭐요? 특검해도 좋다는 의견을 민주당 많은 패널분들과 많은 분들과 이제 방송을 하고 했는데 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데 제가 좀 공감이 가는 게, 핵심은 그러니까 로비를 받았느냐, 이거거든요. 로비라는 건 돈 받고 청탁 받아가지고 청탁 해결해주고 이건데, 지금 이제 언론이 좀 어느 쪽으로 나가냐면
야 거기 갔었대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좀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지금 거기 갔었대라는 보도를 왜 하는지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법무부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진술이 했어요. 8월에. 네. 5명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과 함께. 그 5명 중에 금품을 수수했다고 직접적으로 진술한 건 3명입니다. 3명이에요. 전재수 장관이 당시 장관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윤영호의 진술이 있고 통일교의 내부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전재수 장관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통일교와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론이 쫓아야 되는 건 통일교와 전재수 장관의 연결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분이 이런 사진도 찍고 만나지 않았느냐. 연결성이 있는 것이다. 그 개연성의 조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소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한학자 총재 사진을 들고 책을 들고 사진 찍은 게 있잖아요. 그 보도가 되니까 전재수 장관이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역에서 형님 누님들이 와서 산식작업 난다 사진 찍는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바로 옆에 있던 분이 부산 울산 통일교 해저 터널 하는 로비의 총책이었던 거예요. 그런 게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냥 만났다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얘기한 건 예를 들면 박형준 시장이 뭐 몇 번 축사를 보냈더라 이런 거는 그런 보도는 단발성에 그치고 있어요. 네. 지금 단발성에 그치고 있고 더 깊게 들어가는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건 전재수 의원 관련 보도거든요. 전재수 의원, 임정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3명에 대해서는 금전을 수수했다는 그 내부자의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수사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걸 단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국민의힘이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언급된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도 좋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망설이고 있잖아요. 오늘 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이제 지금 경찰에 가 있잖아요. 경찰이 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두 가지가 지금 본류가 있잖아요. 경찰에서 하는 게 이 통일교의 군품 이 문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했는지 뇌물인지 이 수사의 문제가 그렇죠. 하나가 있고 또 한 축이 민중기 특검이 이 수사를 왜 즉시하지 않고 4개월 동안 방치했느냐는 이 두 축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 민중기 특검의 이 직무유기 이 직권남용 문제는 우리의 수사 번호는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로 이첩을 했어요. 근데 공수처가 그거 접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특검은 우리의 수사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공수처가 어떻게 했죠?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하고 수사하겠다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런 열정이 왜 현 정부 언급되는 인사들 앞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다 넣어도 좋다. 특검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한 가지만 지금 아까 자료 화면에도 나갔던데 그 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한학자 책을 가지고 사진 찍은 게 그게 너무 딱 봐도 운동복이지 않습니까? 뒤에 선거 현수막이에요. 아니 선거 우리가 다 치러봐서 알겠지만 저 때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모든 사람에게 임명장 주고 모든 사람이랑 사진 찍고 악수하고 명함 주고 그러는 식입니다. 저 때 오는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 얼굴도 기억 못하고 누가 왔다 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다 그런 저런 경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국민의힘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게 지금 저런 사진이 찍혔다는 것만으로 저 사진을 통일교와 연결해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좀 그거는 좀 너무 같은 업계에서 좀 또 하나 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저분이 저렇게 사진 찍은 걸 모든 국회의원과 사진 찍진 않잖아요. 저 그 말은 인정해요. 지역구에서 찾아오면 감사하죠. 사진 찍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까이에서 저 사진 한 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진도 있어요. 뿐만 아니죠. 그 통일교 행사가 있었다는 그날 전재수 의원이 해명을 한 게 나 그날 고향 선산에서 벌초를 했다. 부산에 가지도 못했다. 근데 정치자금 카드 부산에서 사용한 내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해명하는 게 아니 그거 의원이 안 쓰고 보좌진이 썼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치자금 사용 내역은 선관위가 만든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전재수 의원실에서 입력을 했어요. 의원님 및 수행비서 식사.
그럼 뭘 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지적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답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의혹에 대해 따박따박 본인이 입장을 해명이라고 그러고 해요. 근데 답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천정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한학자 총재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왜 이 부분은 답변을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이 아무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또 하나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을 구속할 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결정적인 게 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과 그의 처, 그리고 다른 통일교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사진과 문자였어요. 권성동 의원에게서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만 갖고 구속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4년형 구형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로비가 이뤄졌다는 똑같은 동일인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서 행사 직후에 전재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또 다른 보고서에는 TM, 트루마더, 한학다 총재를 만나고 갔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TM이 트루마더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 지금 누구도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특검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조금만 네, 더. 그럼요. 지금 이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이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의 이 증거, 문자와 뭐 사진 1억 5천 뭐 이런 증거를 말씀하셨고 이 전재수 의원 간의 어떤 트루마더 TM과의 뭐 어떤 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돈 다발이 주고 받았느냐 그 실물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 실물 사진이 네. 권성동 의원한테 나온 게 아니라니까 자신들끼리 주고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들끼리 그게 주고 받았을 때도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권성동 의원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주고받은 거지. 그것만으로도 구속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은요,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고 몇 달 동안 뒤져서 찾은 게 그겁니다. 근데 전재수 의원 거는요, 아예 수사가 안 됐어요. 수사 안 근데 했잖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금 드러난 얘기고 압수수색 의원실도 했고 그리고 이제부터 경찰에 이첩돼서 이런 사건들을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권성동 의원은 3, 4개월 특검이 탈탈 털어서 나온 게 그 내용이고 그것으로 구속이 됐고 기소가 됐고 지금 구형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전재수 의원에게는 그거에 버금가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관련자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수수했고 시계 2개를 줬다. 그리고 통일교 내부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 권성동 의원한테 나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학자 총재한테 보고하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런 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안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권성동 의원은 지금 너무 축소해서 언급을 하시고 너무 비교를 단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다시 권성동 의원의 그때 고상을 다시 지켜보면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그 대통령 당시 후보일 때 그때 통일교와 얼마나 이 가교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만남을 주선하고 실제로 통일교의 민원을 이 캠프에 전달하고 그리고 실제로 당선을 시켜서 이 캠프에서 통일교의 민원을 어떻게 들어주는 그리고 또 뭐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과 통일교가 연관이 되어서 주고받은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속되고 지금 4년을 구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은요, 돈 받은 시점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예요. 문재인 정부잖아요. 전재수 의원 모두가 인정하는 친문 핵심 의원입니다. 특히 부산의 근거지를 든 친문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재수 의원을 통해서 어떤 로비와 청탁이 있었는지는 밝혀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밝혀내야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국민의힘은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아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추천권 개혁신당이 갔든 누가 갔든 상관없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든 이 특검은 관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 특검 추천권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이 맞죠. 왜냐하면 이 관련자가 없는 정당이 개혁신당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하여간 매일매일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뭐 통일교 누가 또 무슨 후원금 받았다 뭐 매일매일 나오는데 물론 좀 궁금은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본인들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예? 나는 전혀 뭐 후원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모른다. 근데 그게 만일 로비를 했다면 드러내고 돈을 줬겠지. 그렇게 모르게끔 이렇게 예? 익명의 기부천사처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좀 궁금은 하더라고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예. 신율의 정치체크 오늘 수사는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알차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